오늘 강의는 질문이 살아있는 독서법 블레싱 하브르타 리딩 스쿨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관장으로 지금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습관 코칭 독서 모임을 위해서 독서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주간 동안 책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권의 책을 4주간에 거쳐서 하는데요. 매일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책을 읽고 일주일 뒤에 한 권을 다 읽은 다음에 같이 제가 먼저 피드하고 그다음에 같이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법은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독서법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전체적으로 수합하면서 어떻게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독서는 왜 해야 되는가,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독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독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0.67권 정도 이렇게 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 6권 정도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또 많은 책을 읽지만은 그 사람들은 1년 해도 책 한 권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자기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를 할 때 모든 정보들이 책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책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읽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또 책 속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으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시간을 또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이 책을 썼을 때 보통 한 50권 이상,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얻을 때. 또 독서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요.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읽으면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52주가 되면 52권의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는데 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3년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5년이면 전국적인 전문가가 되고 7년이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습관을 놓쳐버리면 책을 못 읽고 또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 하루에 한 권씩 또 읽어 나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갈 경우에 책을 갖다 한 2-3권 정도 읽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있으면 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때문에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쉽게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동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 습관, 메모 습관, 운동 습관을 통해서 한 3년 읽으면 한 150권 읽을 수 있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기도 하고 5년 동안 250권 읽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또 7년 동안 350권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는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영성 작가는 책을 10권만 읽으면 준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권을 읽게 되면 아주 초전문가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50권 정도 읽으면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50권 읽는다는 것은 한 분야의 책을 갖다가 50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독서에 관련된 책을 4, 50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책 쓰기에 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책 읽기에 대한 책들을, 독서에 대한 책들을 갖다가 겸해서 읽어서 저도 50권 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본 책들을 다시 재독을 하면서 다시 쓰면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책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되는 꿈을 품으라 라는 우리 슬로건을 갖다 가지면서 우리가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은대 작가님의 또 강의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로 초고를 갖다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독과 속독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정독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캔동 독서부 김병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속독을 갖다가 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독과 속독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익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서서히 슬로딩하면서 또 읽을 수 있고,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스킵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 그 책들은 속독으로 스킵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독은 필수입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어떤 사람은 5번, 7번까지 읽으라고 하죠. 작가처럼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책을 읽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고 그 책 가운데서 포인트를 잡아내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독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기법으로서 마음 독서 집중 기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시간을 제한을 두고서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그냥 책을 들고 시간 나는 대로 책을 읽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습니까? 10분이나 30분, 1시간은 시간을 재고 책을 읽을 때 이게 독서의 습관으로 연결되어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요. 처음에는 5분 독서로 시작을 해서 5분간 책을 읽고 감사 나눔을 하고 지금은 10분 책 읽기를 합니다. 이게 책을 갖다가 보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책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데 10분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생겨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10분이 20분, 30분, 1시간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보통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하고 눕기도 하는데 이제 독서를 통해서 시간을 재고 딱 시간을 재고 독서를 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또 책을 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면 더 집중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을 때 도서관에 책을 한 2권, 3권 딱 읽고 싶은 책을 뽑아서 읽게 되어지면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쉬운 책들 또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 경우에는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읽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독서, 집중법으로 독서를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부분을 하게 됩니다. 산정상 빛의 속도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 기법, 훑어보기 기법, 또한 질문 기법 이렇게 속독을 하면서 나갑니다. 산정상 빛의 속도 기법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속도법을 한 3가지를 배웠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속도법을 배우고 청년 때도 이제 배우고 장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속도법 지도사 또 자격증을 다 갖고 있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속독을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은 10배속을 하기도 하고 전체 읽기를 통해서 책 한 권을 갖다가 몇 분 만에 읽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읽을 때는 한 2배속이나 더 빠르게 한 4배속 정도의 그런 속도를 갖다 가지면서 속독을 하기도 합니다. 상전상 빛의 속도 기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속도법 책들을 보면 점을 갖다가 양쪽으로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책을 갖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갖다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상으로 속독을 갖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양쪽에 산들이 있다면 그 산 정상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산, 오른쪽 산을 갖다 쭉 보면서 보통 우리 책을 보면 한 20줄에서 한 27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 산 정상에서 산 중턱과 이제
산 아래까지 해서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산을 갖다 바라보면서 빛의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또 속독을 한 다음에 책을 보게 되면 책이 한 줄 한 줄 볼 때 읽어 나가기 힘든데 책을 갖다가 한 줄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줄, 세 줄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됐을 때는 쭉쭉쭉 읽어 나가면 굉장히 빠르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훑어보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책을 볼 때 머릿글과 서두와 또 목차와 책의 중간중간들을 갖다가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부분들이 또 훑어보기 이제 기법이고요. 질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인데요. 살아있는 그 질문들을 우리 책을 읽어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질문들,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질문을 이용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까지 하는 그런 독서법인데 굉장히 짝을 지으면서 독서를 갖다 하게 된다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효과적이게 할 때 발제 독서법, 메모 독서법, 본격적 독서법, 속독 독서법, 하브르타 독서법 이 5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브르타 독서법을 주로 하면서 발제, 메모, 본격적 속독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글을 쓸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수어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부터 읽고 또 뒤에서부터 읽기도 하고 책이나 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사전 등에서 필요한 가사나 항목들을 찾아서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발제 독서법입니다. 메모 독서법은 신정철 작가가 쓴 글인데요. 굉장히 많은 버전을 갖다 이 메모 독서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책에 메모하고 독서 노트를 또 쓰고 독서 마인드맵을 하고 메모 독서로 글을 쓰고 메모 독서의 습관을 하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메모 독서가 책에다가 메모했을 때는 밑줄을 긋는다든지 색을 달리하면서 종류에 따라서 분류한다든지 여백의 질문 답을 한다는 것. 독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만들어서 중요 문장들을 또 기하고 싶은 것들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질문들을 적는 것입니다. 독서 마인드맵은 키워드를 뽑아서 범주화된 것을 계층형을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색상 기호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와이즈로 마인드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와이즈를 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싱크와이즈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메모 독서로 글쓰기. 질문을 찾아 쓰고 핵심 문장을 쓰고 글의 설계도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메모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쓰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메모 독서법에 설명하고 있고요. 메모 독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읽은 습관이 필요하고 특히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독서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책을 읽고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서머리하고 같이 질문하고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또 토론했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하지 않은 것. 메모 독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 독서법을 양지 나비에서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나비 독서 모임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박삼계 작가가 이렇게 본격적 독서법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본격적 책을 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같이 나눌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 3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냐. 저자의 그 핵심 생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본 것을 갖다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책에 위에 칸에다가 여백에다가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보았는지 핵심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뽑아서 읽으면 좋고 또 핵심 생각들을 갖다가 적어놓는 것입니다. 하단 쪽에다는 깨달은 것, 적용할 걸 갖다가 쓰는데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적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갖다가 적어놔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적용까지 배운 내용을 갖다 나의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 것은 검은색, 깨달은 것은 파란색, 적용할 것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서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속독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상상해서 빛의 속도로 속독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속독법 책을 갖다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뭐 몇 달, 한 3달 정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양쪽 산을 갖다 바라보면서 빛의 속도로 상정상에서 산 밑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한 줄을 갖다 먼저는 볼 수 있고, 먼저는 이제 한 반 줄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줄 보기, 두 줄 보기, 다섯 보기, 또 전체 보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점점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훑어보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글을 갖다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훑어보는데, 전체 보기 같은 경우는 신경 회로를 갖다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기억 회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읽게 되지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읽을 때 한 20%만 읽어서 80% 얻게 되는 그런 독서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전체를 갖다가 다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한 20%만 읽더라도 굉장히 큰 또한 독서의 어떤 그런 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브르다 독서법,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독서법인데요. 질문이 살아있는 독서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 그 질문을 갖다가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좋은 질문을 집에서 그 질문의 수준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그 질문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을 만든 다음에서 그냥 질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혼자서만 이래서 질문해서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했던 것을 같이 나눌 때 굉장히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나무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서로 있어서 책을 읽었던 한 3권씩 이렇게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브르타 독서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살짜리 그 아이의 그 호기심을 가지고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호기심을 갖다가 유발하면서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고려해서 밝고 긍정적인 얼굴로서 질문을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힘들게 하면 상대방이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죠. 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6가지 그 의문사를 활용해서 질문을 갖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질문할 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의 발견 영역이 사람, 장소, 시간 속의 그 사건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그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명확한 초점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그 초점이 명확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새로운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겠죠. 답변이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하다면 후속 질문으로서 또 보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브르타 독서법 중에서 또 진북 하브르타 독서를 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7 키워드 독서 토론을 합니다. 낭독, 경험, 재미, 궁금, 중요, 메시지, 필사 7가지를 독서 토론을 가운데서 하게 됐을 때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나누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낭독은 이렇게 책들이 있다면 그 책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씩이든지 아니면 한 장씩이라든지 읽어 나갈 수 있겠고요. 경험들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그 경험을 내가 했다면 그 경험을 갖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재미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또 책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을 빼서 같이 또 질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어떤 부분을 각 작가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뽑아내서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작가가 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메시지를 생각하는지를 갖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필사인데요. 책 중에서 좋은 글자를 필사를 해서 그 필사한 내용들을 내가 이제 나의 언어를 재구성하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글을 쓸 때 먼저 책을 한 구절 쓰고 책을 쓴 책의 글귀를 갖다가 나의 말로서 글을 쓰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7 키워드를 하면서
독서 지도자 이제 과정을 끝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쓰는 데서 그 글을 갖다가 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독서는 어떤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기로 성공하기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책 읽기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박은긴 작가라든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서 많은 또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씨앗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책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씨앗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씨앗 독서를 했어서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 강규영 대표가 7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을 또 씨앗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일로 블로그에 보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책을 갖다 같이 읽으면서 또 나갈 건데요. 변화를 위한 자기 혁신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씨앗 독서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의미와 가치 창출을 도와줄 그 씨앗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훈련하는 씨앗 독서를 하게 되고요. 경영 돌파를 위한 그 책들을 또한 씨앗 독서를 하게 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책들을 또한 씨앗 독서를 할 수 있고요.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지침을 전하는 그런 책들을 또한 씨앗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씨앗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씨앗 독서를 이번 또 플래싱 습관 코칭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이제 1년이면 또한 52권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권이 아니라 일주일에 2권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책을 읽다 보면 속도감이 더 많아집니다. 속도가 더 빨라져서 책을 하루에 2권, 3권을 갖다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P 바인더에서 이제 그걸 접하고 난 다음에 무슨 책을 읽었고 언제 읽었다는 걸 다 기록했을 때 기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걸 갖다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막 5권, 10권을 갖다가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권 책 읽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이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습관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습관 코칭을 통해서 책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책을 다 읽으면 매일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밑줄 쓰고 그것들을 갖다가 타이핑을 해서 자기 생각들 적는 걸 갖다가 하고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다가 올리면 그 블로그가 이제 차해져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이제 다음에는 그 블로그들이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글을 쓰고 책을 다음에는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블로그 쓰는 법도 이번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인스타그램을 갖다가 하지 않았었거든요. 보름 전에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이 팔로워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79명이 있는데 보름 만에 약 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 팔로우하면서 지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책을 읽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쓰는 법도 잘 모르시면 제가 또 이렇게 같이 또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 독서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습관을 가진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독서법, 플래싱 하버트 리딩 스쿨에서 같이 우리가 4주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를 갖다 주시는데 회비를 제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버트 작은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시키고 입금을 시킨 것들을 여러분에다 그대로 이렇게 환급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8일 내일부터 책을 갖다가 읽어 나가는 분들은 3만 원 또 이렇게 입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28일 다 한 사람은 3만 원 그대로 다 환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그렇게 환급을 해서 100% 페이백을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갖다가 이제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매일 글을 읽고 글을 안 읽으면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올리지 않으면 하루에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독서를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독서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을 읽고 글을 쓰자. 한번 같이 타이핑을 한번 해볼까요? 책을 읽고 글을 쓰자. 책을 읽고 글을 쓰자. 우리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되는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계속해서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만 해왔는데 글을 갖다가 쓰지 못했습니다. 블로그에다 올리지 못했고 이제 독서 노트에만 적었지 이게 공유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매일매일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30에서 50장 정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들, 질문들을 하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기부여하면서 같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1년 후에는 엄청난 그런 성장을 갖다가 놀라운 그런 성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